얼마 전 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 새해에는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향후 비대위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의원님, 예. 이 원외일 때까지 해서 지금 비대위원이 세 번째신가요? 예, 지도부가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지도부인데 아마 지금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사실 고사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여객기 참사 사고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러한 어떤 무기력감마저 들게 해서 새해에는 비대위원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와 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정 질서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위의 목표가 권영세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안정과 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조금 안정하고 쇄신은 뭔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장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용산 관저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고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들도 전 국민이고요. 또 영장을 집행하라고 촛불을 들고 계시는 진보층도 국민이고 또 중도층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의 대립과 경쟁이 국민들 간의 그런 극단적인 충돌과 소요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비대위원장께서 통합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보수층과 또 중도층의 마음을 아우러야 하는데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는 것이 또 쇄신의 시작이라고 생각되고요. 언뜻 보기에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충된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길에도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안정만 찾으면은 예를 들면 안정과 쇄신을 동시에 추구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까지도 결과적으로 담아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정치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당과 또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거니까 조율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정확한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당의 공식적 입장보다도 대체로 많은 의원들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럼 비상계엄은 좀 잘못된 일이다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건가요? 비상계엄을 동의하는 의원은 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거에 잘못됐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다들 대체로 생각하고 있고요. 탄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께서 탄핵을 언급하신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인데 원인이 어떻든 탄핵이라는 상황을 맞았고 이것은 국민들께 어쨌든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말씀하셨던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권영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탄핵까지 오게 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인지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그게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책임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이라는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예. 경제, 외교에 대한 불안정성까지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 탄핵에 관해서는 헌재에 맡기자라는 말씀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당은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자 이런 의미인 건가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탄핵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도 찬성과 반대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어찌 되었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었고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은 예.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과는 별도로 당은 이제 비대위가 출범했으니까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 불안정성을 최대한 국정 안정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말씀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당은 좀 지켜보자인데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가지고 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뭔가 당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탄핵 심판이 빨라지는 걸 좀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던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뭐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유감 표면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러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여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고 뭐 그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은 국정 안정에 국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지점이 국가를 생각하는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또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줄탄핵도 예고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무정부 상황에 계속해서 줄탄핵을 이어나가면 무정부 상황까지 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정당과 국민의힘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민주당과 다른 것 같고 정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공유지의 비극 같거든요.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양당 간의 정당 간의 대립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이나 국가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정당에 특히 민주당에 이익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 점에서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에 임하는 대통령의 전력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문,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입장 이런 것과는 좀 선을 긋고 한 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국민들께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전 지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응당 수사라든지 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라든지 당당하게 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끄고 관여하지 말자. 뭐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물론 그것과는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수사에 당당히 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공수처가 월권적인 부분을 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런 수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히 응해라 뭐 이런 취지신데 그럼 영장이 지금 어쨌든 발부가 됐습니다. 이거 영장 집행에 대통령이 자진 출두든 뭐든 해서 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참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당당히 응하셔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 공수처가 그 관련한 혐의,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의 밖의 일이고 예. 이것을 권리남용의 형태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할 법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닌 다른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 예.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인 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주체도 예.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역사에 예.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은 헌정질서 회복이 중요하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대통령이 저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하는 지지자들에게 편지 보냈잖아요. 예. 그거 보셨어요, 의원님? 저도 봤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편지? 이 편지가 의원님의 말씀하신 헌정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편지입니까?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 편지입니까? 비대위원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다 해주시죠. 비대위원과 국회의원. 예, 입장 다른가요? 저는 예. 일단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라디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보수층도 또 중도층도 진보층도 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예. 정치와 진영 간의 이러한 대립이 국민 간의 극단적인 충돌과 소요를 확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 편지로 인해서 정말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들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 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럼 탄핵 또 대통령 지지 세력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예. 여러 가지로 그 양 진영의 국민들이 충돌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돼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론을 보다 보면 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자고 집결하자고 1월 3일인가요? 예. 뭐 또 그런 것을 문자도 돌리고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경호처의 총기 사용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도 봤는데 예. 그런 행위들도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의원님, 지금 말씀은 김용태 의원으로서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비대위원 김용태 비대위원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위원으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이게 저희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아무래도 예. 이 부분이 이제 진영 간의 대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연결해서 많은 지지층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것이 국민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원님, 여기 편지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당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 분인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보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란 당에 대한 큰 애정이나 기대는 없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읽었는데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있고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럴 위험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좀 자제 요청이라든지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진영에 있는 국민들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좀 대화와 설득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국민 간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장과 관련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들도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는 또 경호처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공수처는 또 경찰과
그런 또 보내는 역할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 간의 이런 충돌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예. 이것은 여당이 좀 조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도부시니까.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저희가 예.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가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도부가 아니라 개인 김용태 의원으로서 의견을 주신다면 경호처나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법 앞에 평등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대통령께서 수사에 당당히 응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필요도 있습니다만 예. 공수처가 계속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양 기관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고민이 좀 제가 느껴지는데 예.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 지도부와 당직 멤버들 중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그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했던 의원은 지금 김용태 의원,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 주진우 의원 3명 정도가 이번 새 비대위 그다음에 당직에 들어갔거든요. 예. 맞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안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탄핵 반대파가 구색 맞추기용으로 김용태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 수도권 초선 의원들을 갖다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글쎄요, 무리한 시각입니까? 해엄 요구를 예. 못 하셔서 물리적으로 이제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오신 의원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쉽거나 미안해하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의원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다르게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필요한 당내 논쟁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 또 통합과 안정이라는 쇄신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서 그 말씀하셨던 의원들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국정조사 하잖아요. 요 비상경과 관련해서. 예. 그게 첫 회의 때 이제 조사 계획서 의결에 여당 의원으로서는 5명,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그다음에 김용태, 안철수 5명만 찬성했거든요. 의원님도 예. 찬성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당내 의원과 다르게 요거 찬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국정조사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국정조사 내용 중에 예. 계엄 선포의 원인을 찾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로 밝히기보단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선관위 문제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이미 선관위는 과거에 소쿠리 투표라든지 예. 그런 부실 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부정 채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 예. 또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도 못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선관위를 조사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국민통합의 관점의 시작이냐고 말씀드렸냐면 예. 보수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와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예.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보수 지지층을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 보수 지지층들도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조에서 계엄의 원인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과정이 예. 국민통합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